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서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 정도로 놀랍습니다. 극도로 희귀한 조건부터 상상도 못할 능력까지. 세상에는 그 자체로 비범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23위. 샤를 스트레트는 5살밖에 안 됐을 때 이미 놀라운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세기의 외소증으로 태어난 그는 금세 유명해졌고 곧 PT 바넘의 서커스에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외모와 뛰어난 재능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톰 엄지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명은 그의 아버지가 바넘 서커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샤를은 바넘 서커스의 주요 공연자가 되었고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연기는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결국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끈기와 영감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2위. 다니엘은 정말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뼈가 206개지만 그는 희귀한 유전질환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계속 자라나서 지금은 약 50개의 추가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가뼈들은 관절과 갈비뼈 주변에 점차적으로 형성되면서 그의 신체 구조를 완전히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드문 사례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놀랍고 다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사례는 인간의 몸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21위. 알렉산드라는 1살 때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유전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염색체 7번의 일부 유전자가 결실되면서 나타나며 신체적 발달적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증후군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별명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늘 행복한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밝고 사교적인 성격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라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음악을 무척 사랑하고 언제나 낙천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린 시절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니 빅토리아와의 깊은 유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라는 주변에 기쁨을 전해주고 솔직하며 가장 순수한 친절을 가진 사람입니다. 22. 인도 서부에서 태어난 목수 데벤드라 수터의 삶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합쳐 28녀를 가진 사람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손에 각각 7개의 손가락이 있고 양발에도 각각 7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조건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주었지만 데벤드라는 결코 그것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특별한 특징을 당당하게 받아들였고 지역사회에서는 일종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의 손과 발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데벤드라의 이야기는 불편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보여줍니다. 19위. 만프리트 싱의 삶은 1살 무렵 갑자기 성장이 멈추면서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26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시절의 키 그대로입니다. 키는 약 60cm, 몸무게는 겨우 6.8kg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호르몬 결핍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만프리트를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건 작은 체구가 아닙니다. 바로 가족이 보여주는 끝없는 사랑과 지지입니다. 그는 펀자브의 집에서 부모님,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으며 말을 할 수 없어도 제스처와 소리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비록 걷거나 말하지 못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바바라고 부릅니다. 바바는 아버지나 성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만프리트를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 말하고 마을 공동체는 그를 기적 같은 존재로 바라봅니다. 18위. 이집트 출신 남매인 모하메드와 후다, 샤하다는 함께 서면 그 키가 무려 약 4m 13cm에 달합니다. 이는 마치 2층 버스 높이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모하메드는 30대 남성으로 그의 손은 식사 접시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큽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넓은 손과 가장 넓은 팔 길이를 기록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체는 거인증이라 불리는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질환으로 인해 이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모하메드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여동생 후다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큰 손, 가장 큰 발, 가장 넓은 팔 길이를 가진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남매는 청소년기에 동시에 거인증을 겪으면서
일반적인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 놀라운 신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은 인간의 몸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17위. 티파니 게겔이 전문 무용수가 되기까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자코 레빈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뼈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은 척추를 뒤틀리게 하고 몸통을 짧게 만들어 발레리나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 티파니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춤을 배우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레계는 널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 외모는 기준에 맞지 않아. 그 말은 그녀의 꿈을 산산조각 낼 뻔했지만 티파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의지로 춤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장애를 가진 무용수들을 환영하는 무용단, 하이디 레스키 댄스 컴퍼니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티파니는 자신이 평생 원하던 무대 위에서 모든 능력을 가진 무용수들이 존중받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끈기와 자기 신뢰가 어떻게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16위. 중국 쓰촨성에서 태어난 창두는 상상하기 힘든 도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입안에 생긴 고름주머니로 이로 인해 턱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지금 그의 턱은 너무 커서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하고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두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수술 비용 5,600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거대한 턱을 광고판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창두에게 이 수술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집 밖을 나서기도 어렵지만 그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도움을 받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위. 나타샤 코트는 원래 에너지 넘치고 체조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유망한 체조 선수로 성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8살이 되던 해, 그녀의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벼운 위장 문제였지만 곧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그녀가 앓게 된 병은 비만세포 활성화 증후군이라고 불리며 해가 없는 물질에도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희귀 질환입니다. 심지어 그녀 자신의 눈물에도 반응했습니다. 증상은 매우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제는 문제없이 음식을 먹다가도 오늘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두피에 물집과 화상을 일으키기도 했고 눈물이 흐르면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나타샤가 큰 발작이 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뼈 통증,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곧 위기가 올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인간 기상예보라고 불렀습니다. 나타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을 일깨워줍니다. 14위. 혹시 1년 안에 2번이나 쌍둥이를 출산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알렉산드리아 윌리스턴은 2019년에 바로 그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해 3월 13일 첫 번째 쌍둥이 아들 마크와 말라키를 출산했고 불과 9개월 뒤인 12월 27일에는 두 번째 쌍둥이 아들 캘런과 케일럽을 낳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10만 건의 출산 중 단 한 번꼴로 일어나는 극도로 드문 사건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집안에는 쌍둥이의 유전적 기록조차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했습니다. 한꺼번에 네 아이를 키우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사람들이 모금 활동을 벌였고 그녀의 고펀드미 페이지는 목표였던 1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내 아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족이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때로는 삶이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위.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베아트리스 플리세 22세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몸의 80% 이상을 덮는 큰 반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환은 50만 명 중 단 한 명 정도만 겪는 아주 희귀한 사례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끊임없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원숭이, 달마시안이라고 부르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스는 그런 말들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흔들림 없는 사랑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의 특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년 동안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 반점을 일부 제거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요. 그녀 곁에는 언제나 연인 펠리페가 있었습니다. 펠리페는 늘 그녀를 아름답다고 말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베아트리스는 동물, 특히 원숭이와 함께 일하는 것을 꿈꾸며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기 수용과 회복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영감의 사례입니다. 12위. 영국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아담 피어슨과 닐 피어슨은 같은 DNA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닐은 태어날 때부터 제1형 신경섬유종증인 F1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얼굴 비대칭과 청력 손실 같은 신체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반면 아담은 이 질환이 없어 평범한 쌍둥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아담은 비교적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닐은 외모 때문에 끊임없는 괴롭힘과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형제의 유대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위. 커트 티보도의 삶은 흔히 쓰이는 여드름 약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6년 미국 뉴올리언스에 사는 그는 여드름 치료를 위해 미노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곧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 발진이 생기고 소화장애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은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커트의 피부는 점점 색을 잃고 넓은 부위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밀 검사 끝에 그는 드레스 증후군이라는 희귀하고 치명적인 약물 반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병은 염증, 발열, 피로, 심지어 내부 장기 손상까지 일으킵니다. 결국 커트는 끊임없는 피로와 관절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피부와 모발에는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습니다. 10위. 만약 누군가가 이마에서 코를 키워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중국의 제1리아오, 당시 22세 청년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연은 그의 코 수술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술로 인해 코연골이 손상되면서 원래의 코를 회복할 방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 의사들이 내놓은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마 위에서 새로운 코를 키워내는 것이었죠. 몇 달에 걸쳐 외과 의사들은 세심하게 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이마에서 완전히 자라난 새로운 코를 이식할 수 있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제이는 다시 기능적인 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사례는 현대의학이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기 위해 얼마나 극적인 방법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9위. 하루에 20리터의 물을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독일의 마크 우베노르스트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당뇨병성 요봉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몸이 과도하게 수분을 배출하게 만들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 2에서 3리터의 물만 필요하지만 마크는 최소 20리터 이상을 마셔야만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30리터까지 마시기도 하며 항상 5리터짜리 물병을 들고 다닙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몇 시간 만에 급격히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지럼증, 혼란, 입술 건조 같은 증상이 곧바로 시작되죠. 마크의 이야기는 희귀 질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상과 생존 방식을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위. 리암 다비셔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 질환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안딘의 저주, 의학적으로는 선천성, 중추성 저환기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이 질환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잠들 때입니다. 리암은 잠들면 스스로 숨을 멈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항상 인공호흡기에 연결돼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리암은 그 예상을 깨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잠들 때마다 곁에서 지켜야 했고, 가족은 그의 생일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텨낸 기적의 기록으로 축하했습니다. 특히 21번째 생일에는 레고 테마의 케이크와 함께 특별한 파티를 열어 형제 자매들과 그 시간을 기념했습니다. 리암의 삶은 가족의 사랑과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7위. 세르비아의 보야나 다닐로비치는 세상을 반대로 다르게 보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인 공간지각 이상이라는 희귀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눈이 정상적으로 사물을 보지만 뇌가 그 이미지를 거꾸로 뒤집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세상이 항상 뒤집혀 보이는 것이죠. 책을 읽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보야, 나는 책을 뒤집어 놓고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양식을 마련해 주었고, 집에서는 텔레비전조차 거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보야나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입니다. 6위. 헐리우드 배우 마크 월버그는 테드, 디파티드 같은 영화로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젖꼭지입니다. 한 번은 배우 윌 페럴과의 가벼운 인터뷰에서 마크는 이 사실을 직접 밝혔고, 이는 곧 전 세계 언론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특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작은 신체적 특이점 하나가 오히려 그를 더욱 독특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5위. 혹시 이틀만 샤워를 안 해도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씻지 않은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란에 사는 87세 노인 아무아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 근처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평생 목욕이나 샤워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만 안 씻어도 불편해하지만 아무는 오히려 씻으면 병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땅굴이나 돌무더기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썩은 동물의 고기를 즐겨 먹고 특히 가시돼지를 좋아해요. 깨끗한 물 대신 낡은 철 주전자에 담긴 물을 마십니다. 담배가 없으면 심지어 동물 배설물까지 말아 피웁니다. 아무의 삶은 일반적인 위생 개념과는 정반대지만 그에게는 신념과 습관으로 굳어진 자신만의 방식이었습니다. 4위. 마이틀 코르비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특별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4개의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여성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이중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그녀가 사실상 붙은 쌍둥이의 형태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틀은 13살 무렵 이미 큰 주목을 받으며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단순히 외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고 8명의 아이를 출산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마이틀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형을 안고도 살아냈다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편견을 넘어선 사랑과 가족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통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3위. 조이와 조이스 마그시노. 필리핀에서 태어난 두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붙은 2개 결합 샴쌍둥이였습니다. 이마가 붙은 채로 자라왔기 때문에 분리수술 없이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죠. 의사들도 이들의 상태가 극도로 희귀하고 매우 고난도의 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분리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공식 보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분리수술을 위한 국제적인 의료 자문과 모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 스티븐 루드비히의 삶은 놀라운 끈기와 생존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마푸치 증후군이라는 희귀하고 심각한 뼈질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7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그 암울한 예측을 거부하듯 살아냈습니다. 수차례 실패한 항암 치료 끝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형 제이콥이 골수 이식을 해주면서 삶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수술 후 스티븐은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메이크어위시 재단을 통해 평생의 우상이던 코비 브라이언트를 만나 NBA 올스타전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코비는 스티븐과 바로 친해졌고 심지어 그에게 샤킬 오닐에게 골을 넣어보라는 농담 섞인 도전까지 건넸습니다. 그 만남 이후 스티븐은 다시금 삶의 열정을 되찾아 테니스, 수영, 골프,
스노보드 등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며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위.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사는 마호가니. 게터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도전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상반신은 정상적이지만 그녀의 왼쪽 다리는 무려 45kg이나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조직에 체액이 과도하게 쌓이는 희귀 질환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질환에 대해 정확한 치료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리치료와 림프배액 치료를 받으며 증상을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여전히 그녀 삶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